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아니냐. 안녕하세요. 이곳은 크라임, 저는 김PD입니다. 네, 오늘도 이슈 분석 위해서 배상훈 프로파일러님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벌어진 지는 조금 됐는데 범인이 실마리를 도저히 잡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AI로 돌린 사진까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되고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하나씩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6월 10일 오전 6시 34분 통영의 한 단독주택. 당시 별채에서 잠을 자고 일어난 남편은 안방문을 열고 놀라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내인 60대 B씨가 흉기에 찔린 채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경찰 신고를 한 남편. 경찰과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B씨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해당 주택은 건물 외부 벽면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현관은 최신식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일 날씨가 더워서 문을 열어두고 잠을 잤다고 남편은 진술했습니다. 사건 현장인 주택 주변에는 원산천 하천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진입 길목인 다리와 마을의 주변 도로 곳곳에 CCTV가 있었으나 커버하는 범위가 넓지 않았고 마을에 있는 10대가량의 CCTV에 용의자의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주택 외부의 CCTV를 통해 용의자를 파악했고 10일 오전 00시 15분경 한 남성이 건물로 침입하는 장면을 파악했습니다. 남성은 건장한 체격에 30-40대로 추정됐고 모자와 복면으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채 집으로 향했습니다. 약 2시간 뒤인 새벽 2시경 같은 복장으로 건물을 빠져나갔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성용 손가방이었고 오른손에 든 것은 생활안전 단말기였습니다. 이 ICT 장비는 단말기의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119 상황실로 연결되는 구조 요청을 하는 기기이자 생활 반응이 없으면 이상 상황으로 판단해 생활 지원과로 연결하는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장비입니다. 최근 보급되는 기기는 음성 인식을 통해 살려줘 등의 음성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 단말기는 당시 마을에 50대가량 설치한 가구가 있었던 상황. 범인이 이 단말기를 가져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금 이제 10일날 그러니까 자정에서 침입한 범인이 1시간 50분 뒤에 빠져나온 것까지 확인이 됐고요.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당시 이제 그 언론 보도상으로는 피해 부위 같은 것들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전반적인 상황 스케치를 좀 해주신다면요. 뭐 대략 그 목을 흉기로 찔렸다.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중파 방송에서 방송이 이미 됐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침입 장면에서 흉기가 없잖아요. 네. 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손 오른손 보시면 다른 주머니 이렇게 봤을 때 딱히 그 흉기가 있을 만한 데가 없어요. 가방도 없고요. 그렇죠. 그러면 집안에 있는 걸로 흉기를 했다. 공격을 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문이 열려 있고 들어갔는데 어둡단 말이에요. 그런데 흉기를 찾았어요. 특히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걸 봤을 때 비교적 경험치가 있는 범인이 아닐까라는 추정을 하고 들어갈 때 자세가 약간 앞을 구부정하니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조심스럽게.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는 저겁니다. 들어가는 시간이 12시 15분이에요. 나가는 시간이 2시예요. 근데 이거는 명확히 CCTV에 찍혀 있어요. 나가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들어오는 게 나가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1시간 거의 한 40분, 50분 동안 뭐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나갈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손에는 어떤 사람은 이게 백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네. 물론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성가방이라 그래서 좀 명품 가방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아직 모르는 거고, 분명한 건 오른손에 있는 거는 생활한 단말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119에서 이제 버튼만 누르고 뭐 하면은 인공지능 해갖고 신고가 바로 되는 뭐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그걸 왜 훔쳐가냐 이 말이에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생활안전 단말기라는 개념 자체를 최근에 이제 그렇죠, 이걸 예. 통해서 들었고 이 기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냥 가져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기를요? 왜냐하면 이게 녹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 네네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녹음돼서 내가 범행하는 게 녹음됐나? 찍혔나?
그럼 둘이 없죠. 이게 정확히 뭔지를 모른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파쇄를 할까? 소리 나는데 그럼 들고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애매한 네. 부분은 이 기기의 존재 자체의 개념을 모르면은 그냥 뭐가 있나 보다라고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이제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러면 그것은 이 범인이 이 피해자가 있는 1시간 40분 정도에 네. 뭐 했는가에 대한 네네. 그거 되게 이상하잖아요. 1시간 40분 최소한 12시 15분에서 2시 경이니까 1시간 40분이에요. 강도가 뭔가 물색하기엔 너무 긴 시간이네요. 너무 긴 시간이고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 집은 이 피해자 혼자 사는 집이 아니에요. 네네. 그럼 뭐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의 가장 큰 단서다. 네. 풀어야 될 그 시간 동안 뭐 했느냐. 그리고 지금 이 단말기를 왜 가져갔느냐. 그럼 소위 이게 명품백이든 아니면 손가방이든 돈이 될 만하니까 가져갔다 치고 그러면 그 나머지에는 뭘 가져갔을까? 예를 들어 금붙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돈이 될 만한 거 그게 아무것도 없었나? 아니면 거기에 넣어서 가져갔나? 네. 이것은 이제 경찰의 발표가 전혀 없기 때문에 네.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면은 왜 제가 이 말씀드리면 이게 강도인지 아니면 성범죄인지 아니면은 이게 겹쳐진 건지 아니면 이게 청부살인인지 아니면 뭔가 여러 가지 상황이 원한인지 이거를 판단해 볼 수 있는 기본적인 단서기 때문에 네. 그걸 계속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마을에 어쨌든 있긴 합니다만 사실 뭐 농촌 마을이 뭐 이제 도심과 달리 골목골목 이게 있긴 힘들고 열대가 있는데 여기에는 아무데도 지금 이 용의 남성의 모습이 잡히지 않았다라는 경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죠. 네. 우연이라도 이렇게 뒷모습이나 다리라도 찍혀야 되는데 그건 없었다. 네. 어느 정도까지인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지리감은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이 CCTV는 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돼야 되는 거고 하필 왜 이쪽이었느냐. 입고 있는 옷 자체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뭐 그런 거잖아요. 햇빛 가리개 톳이라든가 네. 그런 재질.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은 밭에서 일할 때 입는 그런 옷 유가 아니냐. 네. 이런 얘기들이 도는 것도 얼추 비슷한데 이런 얘기도 도는 것도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에 가린 것이 마스크도 아니고 그냥 뭐 수건도 아니고 이거는 정확하게 얼굴 햇빛 가리개용 톳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옷도 그렇게 되면은 그냥 바깥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걸로 이렇게 쓰고 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뭐 몸의 덩치나 이런 복장이나 이런 전반적인 게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의 외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이 좀 그래서 나오는 것 이제 같습니다. 나오는 얘기가 그런 부분을 주안점으로 보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사건 또 이어서 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한 B 씨는 마을의 어촌 계장으로 마을의 수산업 관련 업무를 맡아왔습니다. 남편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에도 관련 서류 작업을 위해 늦게까지 업무를 했고 남편은 먼저 잠을 청하기 위해 별채로 옮겨가 수면을 했다고 했습니다. 해당 주택의 공간은 안채와 별채가 건물로 분리된 것은 아니었으나 구조상 분리된 독립된 공간이었습니다. 안채에 있던 시건 장치는 당일 문을 열어두어 작동을 안 하고 있었던 상태. 남편의 말에 따르면 아내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마을 사람들은 없었다고 합니다. 피해자의 집 바로 옆에 거주하던 집의 주민은 당일 밤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고 했습니다. 그 집의 남편은 해양 경찰이었으나 당일 근무로 집에는 아내만 있었습니다. 인근의 주민들도 그날 밤 개 짖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고 공통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들이 말한 개가 짖었다는 시간은 자정에 가까운 밤 11시 50분경. CCTV상 범인이 침입한 시간이 00시 15분. 굉장히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범인이 피해자의 집 뒤에 있는 산에서 길이 아닌 농로를 통해 집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논둑 인근에서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신발 자국을 발견했으나 확인 중에 있는 상황. 경찰이 범인의 도주로로 보고 있는 북향 방향은 산길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어 정확한 도주로를 확인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해당 길을 따라가면 국도 쪽으로 연결되어 차량을 미리 대기해놓고 도주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집에서 폐물 등 사라진 물건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황에서 손가방을 들고 사라진 것 때문에 강도로만 특정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경찰은 20일이 넘도록 사건의 단서를 못 잡는 상황에서 비공개 수사를 고집하는 것이 수사를 더 이상 진전시키지 못하는 이유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일날 밤 자정 넘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이상하게 또 그날 개 짖는 소리가 많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럼 이건 명확히 침입 시간, 침입 루트 이거는 비교적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을 방향이 아니라 마을 뒷방향으로 접근해 갖고 이렇게 했다는 거 봤을 때 분명히 그거는 그 가능성이 없다. 왜냐면 걸어 갖고 한참 도망갈 수는 없으니까 그 차를 이용했다. 그러면 공범이 있느냐? 공범이 있기엔 너무 좀 그렇다. 왜냐하면 시간이 네, 2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네, 그러려면 차라리 둘이 침입을 하지. 그런 상태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의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면 뭐가 없어졌는지 이게 강도인지 아닌지. 왜냐? 이 돌아가신 분이 어촌계장은 아시다시피 현찰을 많이 다룰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많다는 건 몇백만 원 수준일 수도 있는 거니까 눈에 보이는 현찰이 보여서 그 집에 있을 수 있겠다라고 누군가 그걸 봤다고 하면은 이건 피해자 범위가 훨씬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어촌계장의 집이다를 알고 있는. 알고 있고, 네. 마침 뭐 그 며칠 전이야 그날 사실 이렇게 현금이 왔다 갔던 걸 보고, 네. 저 집에 있을 수 있고 평소에 저 정도 돈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러면 근처에 있는 사람이죠, 범인은. 그런데 아주 가까운 사람은 아니고. 네네. 네. 범인의 범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CCTV 안 걸리는 부분하고 이 집에 하필이면 또 그때 밤에 문을 또 열어놨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은 최신 도어락이고 건물도 보기에 그냥 일반 뭐 한옥 뭐 이렇게 해서 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쉽겠다. 저기 집 들어가기 쉽겠다라는 인상을 주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지 않은 이상 이런 루트로 이렇게 들어가긴 좀 어렵거든요. 교수님, 보험장터 분석 요청하면은 보험료 줄이고 보장 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싸지는데 어떻게 혜택이 는다는 게 이게 가능한가 싶어가지고요. 그 비결은 바로 할인형 보험이지. 가입할 때 건강하면 할인받고 1년 동안 수술 입원이 없다면 최대 9년 동안 매년 할인받는 게 할인형 보험이지. 아, 그래서 보장이 같아도 더 저렴해질 수 있군요. 근데 보장이 느는 건요? 요즘에는 치료비 보장이라고 표적 항암, 중입자 방사선, 로봇 수술처럼 고가의 비급여 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있다고. 요런 건 보험장터 전문가한테 도움받으면 자세히 알려준다고. 거긴 일반 설계사가 아니라 교육센터에서 근무했던 팀장님들 많다면서요? 보험장터는 여러 보험사를 비교할 수 있는 보험 전문가가 보험료는 줄이면서 보장은 확 늘릴 수 있다고. 1544-5788 전화해보라고. 카톡 아이디 JK6003을 친구 추가해서 문의해도 되고요.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 보험장터 보험 전문가의 합리적인 보장 분석 신청하세요. 그래서 경찰이나 이런 거 수사할 때는 네. 외부 요소를 많이 봅니다. 네. 외부 요소라는 건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마침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여기 근처에서. 네. 그러니까 원산천 하천 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공사하는 인부들 중에 일부가 네. 거기에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듣거나 보고 뭐 마을 사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그리고 그걸 또 돈이 있다는 걸 마을 사람부터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혹시 그 중에 아닐까라는 생각을 일단 용의선을 두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범인의 나이대나 이제 덩치나 이런 육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3, 40대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시골에는 3, 40대 남성이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네. 많아야 뭐 50 저기 있어야 40대도 드물고 네. 50대, 60대, 70대 이러니까. 그래서 나오는 의문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속성 중에 하나가 한국인이 아니고 외국인 노동자는 이 나이대의 사람들을 쓰니까 그렇죠. 외국인이 아니냐는 추정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의미가 있죠.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몸집 뭐 그것도 있지만 어쨌든 도로공사라든가 아니면 시골에 있는 이런 공사라든가 시설농이라든가 아니면 배 타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외국의 노동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엉뚱한 짓을 하는 거 아니냐. 네. 단말기를 훔쳐가지 않느냐. 뭐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이상한. 디테일한 것까지의 정보를 모르는 그렇죠. 얼추는 알고 있는. 얼추는 알고 있는. 근데 이제 접근할 때 신발이라든가 이런 것들 둘둘 메고 들어가니까 네. 사실은 법과학적인 증거를 찾기가 어려운 그 네. 상황이 아니었느냐 이런 거죠. 네. 이 사건의 지금 어려운 점은 뭐 이 마을 사람들은 사실 마을 주민 다 알죠. 누구누군지. 걷는 모습, 덩치만 봐도
어느 집에 누구인지 아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서 네. 초기에 이 사진을 네. 동네 그쪽에는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외부에는 공개가 안 됐지만 왜냐하면 근처 사람들은 이게 누군지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어디 공사하러 온 사람들이나 그래서 네. 동네 주민들한테는 이미 다 배포를 했는데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럼 혹시라도 여기에 가끔 들어왔던 어떤 외국인 노동자일 수 있다.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만이 아니라 외부 노동자일 네. 수 있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을에. 왜냐하면 이게 일용직 공사는 오늘 갔다가 내일 안 올 수도 있는 이런 거일 수 있고 그게 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얘기를 저 집에 뭐가 있대더라 이렇게 들은 사람일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범위로 놓고 지금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가장 풀리지 않는 의문 그리고 교수님께서 초반에 강조했던 부분은 이제 1시간 50분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애매한 범행 시간입니다. 이게 지금 이 전체 저희가 좀 범주를 좀 줄이기도 했지만 이 시간은 여전히 조금 이해 안 되는 미스터리. 전혀 이해가 안 되죠. 네. 우리가 강도라고 하면은 물세큰이 있어서 뭔가 막 두지고 그랬다고 해도 30분이 안 걸려요.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그럼 이거는 이제 경찰이 얘기해야 되는 게 이게 혹시 성범죄냐.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이런 거예요. 가족들이 좀 사건을 조용히 처리해달라고 경찰한테 얘기했다. 이게 뭐 이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돌고 네. 그리고 빠르게 그 장례를 치렀다까지는 얘기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혹시 물론 그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들 미안한 말이지만은 네. 이 사건이 사실은 강도 살인이 아니라 강도 강간 살인인데 마을에 유지고 그러니까 경찰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조용히 처리하는 과정에서 뭔가 수사의 진척 속도가 느려진 것이 아니냐. 네. 빠르게 공개 수배를 해버렸으면은 용의자군을 좀 더 넓게 확보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네. 경찰은 현재까지도 아직 공개 수사 관련돼서는 뭐 긍정적인 대답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지역의 주민들입니다. 이 지역의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군가 밤에 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갔다. 그러니까. 이 정보만 있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오는 거 아니야? 이 불안에 떨고 있어요, 지역 사회가. 그렇죠. 그래서 문도 못 열고 네. 시골에서 이 더운 날 그러고 있답니다. 그래서 통영 쪽에 있는 관공서에서는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뭐 오늘 아침에 그 방송에 난 거 보니까 네네. 아니 그럴 바에야 차라리 빨리 잡는 게 낫지. 아무리 피해자 유족이 어떤 뭐 특별한 요청이 있다 하더라도 뭐 그건 충분히 네네. 이해합니다만 그게 지금 계속 걸리는 것 같아요. 음. 근데 명확히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외국인 노동자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네. 일종의 선입견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건 AI로 눈을 갖다 붙여갖고 중앙아시아 계통에서 온 그 눈을 갖다 붙여갖고 하니까 선입견이 이렇게 생겨버리는 거예요. 약간 혐오 프레임이 좀 더 씌워진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예. 근데 그 혐오 프레임과는 별개로 네. 범인이 외국인 노동자일 수 있고 그건 가능성이 있죠. 예,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외국인 노동자 아니더라도 이 비슷한 등치의 국내 내국인일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많은 그 미제 사건이 이제 안타까운 게 초반에 좀 수사가 안 되면서 증거들이 사라지면서 그다음에 미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는데 지금 이제 20일이 지났고 현재까지 답보 상태이기 때문에 좀 답답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원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좀 추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글쎄 말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범인은 한 명을 특정으로 하지 않고 여러 명을 특정을 할 수 있는 범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 혹은 근처 인근 지역에서 비슷한 다른 범죄를 또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또 추정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원한이라고 하면 이걸 두 개를 가지고 나갈 이유가 없다. 그거는 뭐 그런 추정인데 네. 그것도 모르죠.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는. 네, 정보가 공개가 너무 안 됐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수사를 열심히 애쓰고 있겠죠. 저희도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요. 또 이 관련된 추가 소식이 있으면요, 저희가 팔로우해서 또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